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는데 실망했죠. 뭐 잘 나왔지만 실망하면서 반도체주 중심으로 매도가 나왔고 이게 이제 지수를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고 그나마 2차 전지나 제약주가 올라가긴 했지만 워낙 하락 종목이 일방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약세장 그런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의약품 중심으로 뭐 대규모 매도를 오늘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장중에 이제 대형 IT주들이 이제 몇 번 반등 시도가 있긴 했는데 결국에는 대만이나 일본 관련된 종목군들만큼의 어떤 낙폭 축소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거의 뭐 저점에서 큰 차이 없이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오늘 아시아 증시 보면 아시아 증시 시황이라고 나오는 기사들 보면 대부분 다 엔비디아 다 집어넣었어요. 예, 엔비디아 때문에 뭐 아시아 미국 선물 약하다, 또 SK하이닉스, TSMC 하락하고 있다, 이게 다른 AI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 꺾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오늘 증시에 미친 결정적인 재료는 엔비디아였다, 이렇게 이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나마 조금 다른 분석은 골드만삭스에서 그동안의 증시가 너무 많이 올랐다, 너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올라간 속도를 조금 조절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좀 많이 올라서 거기에 따른 어떤 부담으로 좀 조정이 나온 측면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석도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오늘은 뭐 그냥 엔비디아만 바라보고 있다가 실적은 잘 나오긴 했지만 내심 속으로 생각했던 이 정도 나와야 서프라이즈지라고 했던 거에는 미치지 못하면서 이제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밀리긴 했는데 우리가 좀 유난했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엔비디아 관련된 종목들이 있었는데 우리만큼 낙폭 크진 않았고, 대만 같은 경우도 지수 낙폭은 우리보다 덜했고, 그리고 이제 TSMC 주가도 뭐 하이닉스 비교해 보면 반도 안 빠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증시가 좀 유난하게 목요일이라는 점도 일부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좀 유난하게 우리 증시가 더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뭐 이렇게 된 건 엔비디아 실적 때문인데 실적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그 매출이나 주당 순이익은 예상보다 다 잘 나왔는데 시장에서 생각했던 거는 가이던스가 325억 달러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거든요. 근데 월가에서는 내심 한 350억 달러 정도 나왔어야 됐다. 그러니까 340에서 350억 달러 사이 정도까지를 서프라이즈의 기준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미치지 못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익률이 뭐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익률인데 지금도 이게 계속 올라가던 추세에서 꺾이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부터는 엔비디아가 이전과 같은 어떤 주가, 그 이미 이제 밸류 감안해 보면 싸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거를 뒷받침하기에는 좀 버거운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주장이 있었고, 무엇보다 이제 블랙웰 관련해서 4분기에 생산이 되는데 매출 기여는 수십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러면 다음 분기 실적도 생각하는 초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닐 수 있겠는데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물론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블랙웰이 이게 밀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밀린 거로 본다라면 어쨌든 그 분기에는 또 매출이 이제 터질 가능성이 있어서 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본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때 가서 문제고 지금 당장은 여기에 대한 어떤 부담, 그리고 이제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단기에 45%나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온 걸 감안해 볼 때 뭐가 됐든 갖다 붙이면 핑계거리가 생기는 위치였다,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엔비디아가 예상치 대비 이제 실제로 나온 것과의 어떤 벽차, 그러니까 예상치 대비 계속 더 나왔잖아요. 근데 더 나오는 어떤 비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투자들이 놀라는 거에 익숙해져 있다가 어지간해서는 이제 놀라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예상치 넘겼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잘 나와야 우리는 놀랬을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뉴스들 보면 오늘 2차 전지 강했는데 삼성 SDI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뉴스가 나왔고, 또 LG에너지 솔루션도 역시 또 2차 전지 그러니까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자동차사와의 어떤 협력, 이런 보도들이 나온 게 있었죠.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강했고, 또 오후에 밀리긴 했지만 자동차주가 또 괜찮았잖아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 관련된 기대치 이런 것들이 부각되면서 올라갔었고, 그다음에 또 유한양액이 또 계속 오늘 현대차하고 유한양액은 이제 장중 피크 대비 되게 많이 밀려서 끝났거든요. 근데 어쨌든 장중에는 2차 전지, 자동차,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쪽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실제로 뭐 종목들 보면 삼성 SDI가 오늘 5.6% 올라가면서 61선 올라갔고, LG에너지 솔루션도 오늘 강하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계속 시소가 나와요.
계속 시도가 나오는 형태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거의 뭐 15만 원 넘보는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윗골이 달았죠. 근데 거래 대금이 어제 2조 5천억 나오고 오늘 1조 6천억 나왔거든요. 이틀 동안 4조 원 나왔어요. 근데 특정 종목이 거래 대금 이렇게 나와버리면 코스닥이 하락 종목 수가 되게 많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조건이긴 하죠. 근데 다만 오늘 또 이렇게 윗꼬리가 되게 길게 달려서 이게 뭐 자동차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게 이제 어떤 좀 약간의 일부 자금이 좀 교체 다른 쪽으로 이사 가려는 좀 움직임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내일장에서는 또 반대쪽 시서 쪽에서 반응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는 17만 5천 원 어제 그 자리에서 튕겨놓고 오늘 그 아래로 끝나버렸어요. 보통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 지지선은 의미가 없고 빠르게 저걸 복원하느냐 안 되느냐 그걸로 기준을 잡거든요. 그래서 17만 5천 원을 하루 이틀 안에 빠르게 복원해 놓으면 긍정적.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좀 지지선 의미 없이 좀 시간이 걸리는 그런 패턴으로 좀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종목으로 PSK 홀딩스인데 제가 왜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샘플로 보여드리냐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버티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곤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최근 들어서 그 자리에서 확 깨졌다가 이제 반등 나오고 뭐 확 밀어붙이고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 급락하면서 그 선을 깼다가 종가에서는 결국에는 그 선에서 딱 끝났거든요. 이게 이제 분차트에서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보는 이평선인데 그래서 말 바꾸면 이제 얘도 여기서 밀리면 안 돼요. 예, 그나마도 여기서 이제 밀리면 안 되는 중요한 기점이다. 그래서 내일장에서 오늘의 낙폭의 일부를 좀 만회하지 않으면 좀 시간이 걸리는 쪽으로 관련된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흐름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이번 주 들어서 계속 대량 매도, 저런 구도에서는 사실 지수가 올리기가 쉽진 않죠. 그리고 선물이나 옵션 쪽도 특히 개인들이 계속 콜을 사는 쪽이라서 수급은 이렇게 밀어붙이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외국인들 매도는 오늘도 두 종목이에요. 4,200억 매도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만 4,700억이잖아요. 여기다 한미반도체까지 합치면 세 종목만 5,300억이니까 엔비디아가 그냥 한마디로 오늘 시장을 망친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매수한 거는 이제 2차전지, 뭐 LG에너지솔루션, SDI 등등 이제 2차전지 종목들이 포진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주환원 이슈로 이제 자동차주 이제 삼성, 현대차가 들어가 있고 기관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선물 매도 영향도 있겠지만 어쨌든 2차전지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외에는 뭐 업종 내에서 좀 골라 잡는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좀 바이오 계열의 종목이 매도 쪽에 좀 들어가 있는 비율이 높았고요. 매수는 2차전지,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매수에 많이 들어가 있었고 그 기관은 색깔이 좀 진했어요. 2차전지와 제약주사고 반도체 매도 들어가 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를 오히려 샀었는데 오늘 하루 만에 그러니까 저는 기관들이 너무 단기적인 매매 쪽에 좀 치우치는 것도 시황에 별로 안 좋은 우리 증시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최근 들어서 보면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매매를 보이면서 의미 있는 반전이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들 요약을 해보면 엔비디아가 시간외에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하락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시간외에서 마감한 것보다 한 3% 정도 낙폭을 줄이면 우리 증시가 오늘 과하게 반응한 걸로 해석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어떤 낙폭이 어느 정도 축소될 거냐, 요거를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나스닥은 부진한 반면에 다우 선물 이런 것들은 오늘 괜찮았었거든요. 우리 증시 돌아갈 때. 그러니까 이게 증시가 다 빠지는 이벤트로 작동하기보다는 그냥 특정 종목, 일시적인 재료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우나 러셀 2000 괜찮아지는지 아니면 또 미국이 미친 척하고 이제 또 나스닥이 거꾸로 올라올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시장이 다 빠지지 않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코스닥이 7일 연속 제가 6일 이상 연속 빠진 게 몇 번 없다. 그러니까 2014년 이후에 12번밖에 없어서 웬만하면 단계 반등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지금 7일 빠졌거든요. 14년 동안 8일 연속 하락이 두 번밖에 없었어요. 9일 연속은 아예 없었고. 그러니까 이게 반등이 나올 때가 되긴 했는데, 물론 이제 다시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코스닥에 기술적 반등 시도가 나올 것 같긴 하는데, 이제 그 지수의 결과값이 중요한 게 또, 그건 뭐, 언제든 반등은 나오긴 나오잖아요. 뭐 20일 연속 하락할 리는 없으니까. 근데 반등 나올 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어느 업종이
이끌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반등 나올 때 어떤 업종이 가게 되는지, 그 다음에 대형주는 계속 시소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2차전지 제약이 올라가고 반도체가 두들겨 맞는 그런 형태가 됐죠. 근데 이거는 우리 증시는 계속 시소만 나오고 있어서 또 계속 한쪽으로만 눌러 앉고 한쪽만 뜨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한 이틀, 3일 주기? 또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뀌는 시점이 좀 나올 것 같아서 이제 좀 내려가는 쪽의 어떤 시소를 또 반대로 또 주목해 볼 필요는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될 것 같고, 다음 이제 올해 우리 증시가 얼마나 극강의 난이도였는지를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올해 0.1%라도 올라간 종목은 372개, 그러니까 보합은 40개, 올해 하락한 종목은 1265개예요. 그러니까 올해 여러분들이 종목을 4개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 오르고 나머지는 빠졌다는 그런 게 되고, 포트폴리오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3%. 근데 이거는 제가 이걸로 보면 왜곡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왜냐면 종목당 수익률은 1000%가 넘어갈 수 있는데 하락률은 이제 마이너스 99%가 최대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곡될 수밖에 없어서 하락한 종목만 따로 뽑아서 평균 낙폭을 보는 게 중요한데, 평균 낙폭이 마이너스 27%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 좀 어렵긴 한데, 이제 반면에 보면 저 1265개 빠지면서 실적 좋은데 분위기 때문에 휩쓸린 거는, 저 중에 일부는 굉장히 좀 제대로 된 큰 반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좀 똘똘한 종목군들, 그 다음에 최근에 기관들이 계속 빌드업하는 종목군들은 좀 주목하면서 관심을 높여둘 필요도 있다. 이렇게 좀 보면서 좀 어려울수록 차분하게 또 돌아갈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세한 건 제가 또 다음 방송에서 내용을 추려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